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와 연관이 있죠? 같은 제목인데 이렇게 다르다고?입니다. 약간 그런 좀 스릴러, 무서운 영화. 지금 얘기만 듣고도 좀 약간 소름이 돋아요. 나도 뒤에는 모르겠네.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노래 제목을 듣고 연상되는 노래를 동시에 부르시오. 해보세요. 이구동성 뭐 던져. 이런 거죠? 노래 이구동성. 던져봐. 네. 거짓말. 거짓말? 하나, 둘, 셋.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 거짓말이야. 이거 거짓말? 이런 거짓말 김추자 있어요? 몰라요? 김추자? 김추자? 김추자 선생님 얼마나 멋있는데 진짜. 와, 이게 보통 이 노래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진짜 이 게임을 할 줄은 몰랐는데 왜 했는지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와 연관이 있죠? 오늘 최고대 오션의 주제 같은 제목인데 이렇게 다르다고?입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영화도 이렇게 같은 제목 다룬 작품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바로 동명, 이영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로 킹메이커입니다. 맞습니다. 같은 제목의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가 있어서 처음에는 재개봉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워낙 이 미국의 킹메이커가 흥행을 한 작품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개봉도 리메이크도 아닙니다. 같은 소재지만 전개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 아전에 닭들 발에다가 이씨를 묶어놓으시오. 그리고 새벽에 옆집 닭장에다가 그중 한 음을 몰래 넣어놓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사람들 죄다 불러다가 박창식이네로 쳐들어가요. 저 도둑놈이 이번엔 계란이 아니라 닭으로 쳐갔다. 또 아니라고 내빼면 우리 집 닭에는 전부 실로 표식을 해놨다고 해요. 이번엔 이장님 할애비가 와도 못 구해줄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신념은 있지만 계속 낙선하는 지역 정치인 김은범을 선거 전략가 서창대가 가준술수를 써서 대통령 후보로까지 올려놓는데 이 이야기는 곧 김대중 전 대통령과 1970년대 당시 그의 책사 엄창록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당시 정치인들이나 정치 소설 속에서 엄창록이라는 인물을 묘사한 걸 보면요. 정치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김대중의 참모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막무가내 전략을 모두가 두려워했다는 건데요. 그런 기존 인물의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서 서창대라는 캐릭터가 완성이 됐죠. 서창대의 캐릭터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창대 씨,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어? 자유당이들 한 거 보십시오.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선생님께서 10가지 사안을 소리 높여 얘기할 때 걔네들은 빨갱이 딱 3글자로 끝내지 않습니까? 뭐요? 야, 이 양반아, 우린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장사치가 아니야. 아니, 표를 벌든 돈을 벌든 그게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옛날에 그리스 살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저씨가 이런 말 했어요. 예? 정의가 바로 사회의 질서다. 플라톤은 정당한 목적이라는 수단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입니다. 플라톤 그 양반 그렇게 안 봤는데. 근데 극중 서창대는 정말 저 명언대로 김은범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상대 당원처럼 꾸며서 이간질을 하기도 하고요. 소장농들이 많은 동네에 2명씩 한 조가 돼서 갈 겁니다. 그 선거 자체에 관심 없는 이들이 많아서 보통 통장이나 이장 말대로 투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여기 이장이 누구요? 아따 공화당서 표 달라고 왔구만. 아따, 야, 소똥 냄새. 겨울번 김병찬 씨 부탁 좀 해. 우들은 투표 같은 거 관심 없으니까 가던 길 싸게 가시오. 그럼 김은범만 찍지 말더라고. 어른한테 자꾸 말이 반토막이요? 에이, 지미를 놈의 소똥 냄새. 당시에는 이 선거 전에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선물 공세 같은 게 있었는데 상대 진영의 선물을 가로채서 자기네 당 이름으로 다시 주기도 하고요. 신민당에서 나왔습니다.
그 시선을 심지어 돌리는 자작극까지 구상을 하는데 이러면서 김훈범과 점점 갈등이 생기죠. 다들 작년에 김영호 총무가 집 앞에서 당했던 초산 테러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도 이런 뉴스가 필요합니다. 쇼를 하고 싶으시면 서커스 극단에 들어가시지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어젯밤 신민당 김훈범 대통령 후보가 미국 방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동교동 자택에 정체불명의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폭발물 터졌을 때 집에 어머니랑 조카가 있었네. 자네가 했는가?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실화와 상상력의 그 중간쯤을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간중간 그 대한 뉴스처럼 옛날 흑백 뉴스 장면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얼핏 볼 때는 진짜 당시의 뉴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잘 보니까요. 영화 속 출연자들이더라고요. 당시 실제 있었던 매체를 활용하면서도 뉴스에는 허구 인물들이 나오니까 실제 모티브와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재창작 영화다운 훌륭한 영화적 장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딱 그 옷 아니에요? 오늘 내가 분명히 봤어. 나 어릴 때. 그러니까 말이야. 나 이거 한 무슨 60년대 TV. 신뢰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한국의 킹메이커가 무모한 선거 전략가와 무결점 정치인의 이야기라면 미국 킹메이커는 그 반대입니다. I'm telling you, this is the one. You really have drunk the Kool-Aid. I have drunk. It's delicious. Look, I don't care if he happens to be leading in the polls, and I don't care if he happens to have all the right tools. The truth is, he's the only one that's going to actually make a difference in people's lives. 킹메이커 스티브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 마이크에게 매료되어 마이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놀라운 전략을 세워서 승승장구하게 해주는데요. 알고 보니 마이크가 바람을 피우는 등 점점 스티븐이 알던 것과는 다른 그런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You want to be president, you can start a war, you can lie, you can cheat, you can bankrupt the country, but you can't the interns. They'll get you for that. 이런 정치 세계의 비정함을 알고 스티븐은 서서히 정치판 괴물이 돼갑니다. What do you want? I set a meeting with you and Thompson, and you promise him the ticket. You get 356 pledged delegates. You get North Carolina. You take office, and you make right what so many people have made wrong. All the things that we both believe in. Well, I don't believe in extortion. I don't believe in tying myself to you for the next 8 years. 4 years. Let's not get ahead of ourselves. 서창대는 원래 괴물이었고 스티븐은 괴물이 되어가는 게 가장 다른 점인 것 같네요. 맞아요. 같은 소재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풀어준다는 게 이 영화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같지만 다른 이 두 킹메이커의 활약을 비교해서 봐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정아 씨는 제목이 목격자라고 했을 때 어떤 영화의 내용이나 스토리가 이렇게 연상이 되세요? 약간 그런 좀 스릴러, 무서운 영화. 그렇죠. 보통 절도 사건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맞아. 사건과 관련된 그런 목격자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번에 소개할 두 영화의 제목이 바로 목격자입니다. 새벽에 우연히 살인사건을 목격한 주인공 상훈이 살인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인식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살인자의 숨막히는 감시와 살해 위협 속에서 목격자의 심리와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려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보다 더 정직한 제목은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나는 그 상황에서 119, 112를 눌러서 신고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상훈도 처음에는 사건을 목격하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해요. 근데 살인자랑 딱 눈이 마주치고 뭔가 나와 내 가족들을 위협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결국 방관자가 되길 선택합니다. 어때요? 종길 씨는 이런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얘기만 듣고도 좀 약간 소름이 돋아요. 나 침을 꿀떡하게 삼키는 걸 봤어. 그러니까 진짜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살인자가 갑자기 내 인중을 맞아. 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아. 내 눈을 그거는 서로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속에 보면 이 주인공이 이제 약간 익명 게시판 이런 것을 활용해서 똑똑해. 익명으로 그렇게 신고를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저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익명성을 띠면서 신고를 하지 않을까? 똑똑해. 어떠세요? 전 신고를 할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저희 엄마 아빠가 제일 무서운데 엄마 아빠가 그런 거는 신고하라고 가르쳤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포인트는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는 심리, 그 방관자 효과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극 중에서 상훈도 이 조용한 밤에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 일부러 네. 살려주세요! 라고 외쳐보잖아요. 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그렇다면 같은 제목의 할리우드 영화 목격자는 어떤 내용일까요? Okay, where were you? I got an awkward. What's her name? This girl got herself in jail downtown. We flew back from the coast together. She's really a super girl. Uh-huh. So there's a plane waiting for her at Teterboro on me. Yeah, so you want me to go bail her out and then take her to the plane? 주인공 일라이는 뉴욕의 전설적인 PR 로비스트인데요. 어느 날 그의 절친이자 고객인 톱스타 캐리의 부탁으로 이 감옥에 있는 유명 톱모델 진리를 우성으로 석방시켜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진리와 둘이 함께 있는데 다음 날 그녀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호텔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What really happened last night? I don't know. What do you mean? Well, it's all over the news. TV star ODs in East Side Hotel. What do you mean? The woman is dead, Eli. Oh, no. She OD'd. Did you see her do it? 전날 일라이는 무언가를 목격한 것 같은데 역시 약기운에 좀 취한 상태여서 내가 정확히 본 게 맞나? 이게 내가 본 건가 아닌가? 이렇게 흐릿한 상태가 된 거죠. 이 영화의 원제는 People I Know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말이 영화 중반부 일라이의 대사에서 나오는데 Now you come tonight and you're gonna get me and you're gonna get the people I know. The people I know, yes, sir. I know everyone. 그 장면에 따라 이 원제를 해석해 보면요. 자신이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 생각보다 부도덕한 자들이었다라는 걸 깨닫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목격자란 제목은 일라이가 자신이 알고 지낸 사람들의 이면을 목격하게 됐다라는 그런 아주 심오한 뜻인 거죠. 제목이 같고 장르도 스릴러로 유사하지만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는 두 작품이죠. 앞에 두 제목은 그래도 뭔가 소재나 장르가 예측이 되는데 이번 제목은 정말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럭키인데요. 이번에 준비한 두 영화도 완전히 다른 장르예요. 시골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던 럭키는 도시로 떠난 어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리죠. 그런데 그에게 도착한 것은 어머니의 사망 소식과 시신이었어요. 슬픔 속에서 겨우 장례식을 끝내고 럭키는 도시에 있는 외삼촌을 찾아가게 되는데 럭키의 외삼촌이 찾아온 아이를 거두기는커녕 쫓아내고 뭐야? 하나도 안 넣겠구나. 이때 이 모습을 딱하게 본 옆집 이 인도 할머니가 말도 안 통하는 럭키를 맡아주고 학교까지 보내주게 되죠. 가족에게는 상처를 받았지만 가족 같은 할머니를 만나게 된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럭키의 불운이 끝나지를 않는 게 할머니 덕분에 받게 된 정보 보조금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외삼촌이 뺏어가고요. Don't touch. I will call the police. And what are you going to tell the police? That you stole my nephew? That you're using an African boy to get a grant from the government? Is that what you're going to tell the police?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빠가 살아있다라는 소식에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출을 해서 노숙까지 합니다. 아이고. Boy. 그나마 할머니가 겨우 이 럭키의 아빠를 찾는데 I'm not his father. I'm nobody's father. 아니 이쯤 되면 도대체 어디가 행운아라서 럭키라고 제목을 지은 건지 궁금해서라도 이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감독이 바로 그런 점을 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 포털 사이트 내 관객들의 평점이 무려 9.5점인 영화입니다. 뭔가 반전이 있어 보이죠? 네네. 개인적으로 후반부에 몰아치는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보고 나면 나도 진짜 좋은 어른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드라마예요. 마와고 헬롱대라고 액탕다가고
이거는 진짜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해서 아, 너무 좋은데 좋은데. 이게 별이 5개짜리인데 내가 말을 못하네. 아이고. 별이 5개! 이렇게 2013년에 개봉한 해외 영화 럭키가 한없이 감동스러운 이 드라마 장르라면 2016년에 개봉한 한국의 럭키는 코미디 장르입니다. 윤재성. 그게 제 이름이라고 하는데 통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아니요. 성공률 100% 킬러 형욱은 목욕탕에서 비누를 밟아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데 그 사이 돈도 의욕도 없는 게으른 청년 재성이 목욕탕 키를 바꿔치기 하면서 둘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죠. 32? 네, 맞습니다. 84년. 어쩜 좋아. 내 또래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극중 형욱만 보면 재성의 백수 신분 덕분에 분식집에 취직을 하고요. 또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그 현란한 칼솜씨를 이용해서 이 김밥을 명품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재성 씨, 여기 김밥 2줄만 썰어줘. 그리고 단역 배우 알바를 하면서 처음으로 꿈을 키워가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무엇보다 또 착하게 살아가니까 이것만한 행운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점점 배우로서 성공하는 형욱을 응원하며 보게 되는데요. 신기해. 멋있어. 끄고 싶다, 진짜. 그러면서 배우 유해진까지 응원을 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이유는 이 영화가 데뷔 20년 만에 유해진 씨 첫 단독 주연 영화이기 때문이죠. 이 영화 이후에 주연으로서도 아주 튼튼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정말 제목 그대로 유해진 씨에게도 럭키가 된 그런 작품이네요. 특히 제가 와 이거 센스 진짜 장난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이 영어 표기가 럭키가 아니라 럭키예요. 행운의 럭과 열쇠의 키를 의미를 해서요. 열쇠 때문에 행운을 얻은 주인공을 잘 나타내는 제목이 된 거죠. 아줌마 이거 외상값이야. 잔돈 없어? 어이. 웬일이래? 야야야 미안하다. 잊어가지고. 할게. 야. 이번에 같은 제목의 영화를 찾다 보니까 은근 고전 명작에서 제목을 따와서 만든 영화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아 너무 좋죠. 원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세계의 명작이죠.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 소설이었던 마거릿 미첼 작가의 동명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Now isn't this better than sitting at a table? The girl hasn't got but two sides to her at the table. Miss O'Hara, I love you. I don't guess I'm as hungry as I thought.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면 역사적인 명장면, 명대사도 정말 많은데요. 정아 씨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죠. 이제 허리 꺾는 그 장면. Just hold on and suck in. 사라머리가 와 진짜 한 줌이 될 수 있구나. 그거를 제가 어릴 때 이 영화를 보고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장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자주 쓰는 명대사 있잖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젠 이게 뭐 거의 뭐 명언처럼 많이들 흔하게 쓰시는데 그쵸. 이것도 바로 이 영화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Is another day. 제가 이거를 약간 비틀어서 제 인생의 명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내 카드빚은 내일에 내가 갚는다. 아, 맞아. 직장인들 공감 안 네. 한다고? 내 카드빚은 내일에 내가 갚는다. 우리나라에도 차태현 주연의 동명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있습니다. 더위를 먹은 아이들에게 얼음이 필요합니다. 안 된다. 나의 얼음을 절차 없이 내어줄 수는 없구나. 아이들이 일사병에 얼음만한 게 없는지라 급한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역시 안 되겠구나. 에휴, 저 답답한 놈. 그냥 하나 좀 주지. 조선 최고의 꾼들이
금보다 귀하다는 얼음을 훔친다는 아주 기발한 코미디 영화인데요. 감독이 밝힌 이 제목의 의미가요. 당시 천대받던 사람들이 얼음을 통해서 그들의 바람을 이뤄냈다. 아니면 바람을 이루고 사라졌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 함은 소망, 희망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구나. 여러분은 돈을 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영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역사적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했는데요. 배우 차태현 씨가 실학자 이덕무 역을 맡고 오지호 씨가 무사 백동수를 연기했죠. 역사에서 이덕무와 백동수는 인척 관계였다고 해요. 당연히 픽션도 있는데 극 중에서는 이덕무가 백동수의 여동생인 백수련을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이덕무의 아내가 백동수의 누나였다고 하죠. 남매? 지금 어딜 보는 겐가? 천암!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쿠키 영상인데요. 굉장한 미남 배우가 마지막에 깜짝 등장을 합니다. 전혀 기대를 안 하고 보다가 이 배우가 나오니까 누구지? 특히나 여성 관객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그 환호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좀 잘 안 나는데 얘기해 줘. 누구지? 송중기. 송중기. 다시 봐야 되겠네. 내가 그 장면이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오션에서 봐야 꼭, 되겠네. 오션에서 꼭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최고다 오션 같은 제목인데 이렇게 다르다고?를 주제로 같은 제목 다른 느낌의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제목은 컨트롤 C, 내용은 감독의 솜씨. 크리에이터 리드무비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넉넉 낯선 너의 등장이 평소답지 않은 눈빛이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의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이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풍덩. 빠져 오션. 옷이 되게 빠지기 힘들다 이게.